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보객이 18회 17번 문제입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갑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 A 및 B를 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최저 보전금액은 얼마인가 했는데요. 이게 2023년 1월 1일부로 2배로 올랐죠. 그래서 법인 주된 사무소는 4억이고요. 분사무소는 2억 이상입니다. 분사무소 2개니까 4억, 주된 사무소 4억 하니까 8억이 되겠습니다.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가입해야 되고요. 개인개업공개사 2억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4억 이상, 분사무소 2억 이상. 따라서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각각 보정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했는데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예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 제도는 계약 이행 기간 동안의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예, 계약 성립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잔금 치를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3번 은행법에 의한 은행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치명의자 개공은 신체보전 이렇게 우리 암기를 했죠. 개업공개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회사,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거래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예,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5번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및 계약 관련 서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예, 개공은 신체보전 이렇게 암겼죠. 맞습니다. 다음은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합산하여 이 말이 틀렸네요. 합산해서가 아니라 각각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합산한 금액이 전분의 9가 아니라 합산하면 전분의 1.8이 전분의 18이 되겠죠. 한 사람한테 받는 게 0.9%입니다. 합산하면 1.8%가 될 것입니다. 주택 외의 경우.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권리 이전코자 하는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입니다. 취득이 아니고 이전코자 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취득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교환계약의 경우 거래 금액이 큰 중개상물가액을 중개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거래 금액으로 한다. 중개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 기억에 개업공개사 A는 자기의 인척 비소유 주택을 매수 의뢰인 C에게 매도하는 중개계약을 하였다.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 거래하면 안 됩니다. 인척, 친인척 가능합니다. 금지행위 아니고요. 니은 개업공개사 D는 매도 의뢰인 E를 대리하여 매수 의뢰인 F와 계약 체결하였다. 일방대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방대리, 쌍방대리만 안 됩니다. 디귿의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순가 중개계약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초과해서 금품을 받으면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금지 행위에 해당되고요. 리얼 상가 분양 대행을 하면서 주택 외의 중개상에 대한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초과해서 받아도 됩니다. 이거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무허가 건축물도 무허가라는 말을 했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디귿이 되겠네요. 디귿. 한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디귿이 금지 행위에 해당됩니다.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 디귿 하나만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금지행위, 우리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는데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도 금지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금지행위를 하면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그 다음에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되는 행위,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진행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관직상투,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진행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접거래, 상망대리, 투기조장, 시공시,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건 3년 이하의 진행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러한 금지 행위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금지 행위는 시험에 출제되니까 꼭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